발행을 하고 A로부터 돈을 받아요. 네. 근데 돈을 받은 거를 여기로 넘겨줘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사실은 여기까지만 잘 끝나면 네. 어차피 이 이유는 네. 계좌 간 이동인 거잖아요. 네. 이쪽 계좌에서 이쪽 계좌로 돈만 옮기는 작업인 네. 거잖아요. 이거를 그리고 저걸로 계산서 발행을 해요. 저희가 사업자 2에서 네. 강호한테 계산서 발행을 하죠. 사업자 2에서 네. 이 강우한테 또 네. 계산서를 발행해요? 네. 뭐 때문에 발행하는 거예요? 혹시 여쭤볼 수 있나요? 저도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저희가 일단 돈을 보낼 때 밑으로 보내기 때문에 네.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지금 이카운트 상에서는 이 하나의 코드로 이렇게 강우 컴퍼니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 걸로 세액계산서 발행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자, 근데 여기 거로 세액계산서 발행이 필요해요. 네. 그러면은 그 말은 요 코드가 하나가 더 있거나 또는 이 안에서 추가 사업장이라는 그 기능을 활용해서 사업자 2번으로 해서 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있어요. 저희는 계산서 발행은 밑에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밑에 거는 이제 관리 안 하셔도 되죠. 네. 그러면 계산서 발행 상관없고. 밑에는 안 하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계산서 발행하는 건 강호밖에 없는데 네. 이제 그 밑에 저희가 돈을 보내잖아요. 밑에 걸로 네. 밑에 다른 사업자로 그런데 이제 이거를 비교를 해야 그러니까 이걸 돈을 보내는 걸 여기에 이제 이걸로 돈을 만약에 보내잖아요. 이 카운트에서요. 네. 돈이 여기로도 이걸로도 보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게 표현의 차이인데요. 이 카운트로 보낼 수는 있는데 네. 이 카운트에서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은행 홈페이지로 네. 넘어가게 이제 네. 그런 식으로 보내져요. 네. 네네네. 근데 그럼 일단 여기 저희가 돈을 보내는 게 등록이 될 거고, 그러니까 매출이랑 매입을 이제 저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인가요? 그러면은 사업자 2번의 매출도 필요하고 네. 강우라는 거에 대해서 매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업자 2번의 매출은 관리를 안 하시는 거잖아요. 왜냐면 계산서 관리를 안 하시니까. 네, 매출은 관리 안 하는데 만약 미수금 이런 게 있거나 이러면 지금 다 돼서 사업자 2에 대한 미수금이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기준으로 뭐를 어디에 보내야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날짜에 돈을 보내야 되는데 얘네 만약에 이 사람이 계좌번호를 몰라서 못 보냈어요. 네. 뭐 이런 거 안 보낸 거. 제가 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계좌번호 몰라가지고 만약에 이거 돈을 막 전에 그때 그분 보여줬는데 이렇게 돈 막 이렇게 보내고 뭐 이렇게 들어오고 보내고 얘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여기는 미수금 옆에 떠 있고 아직 미수금. 그러니까 그런 글이 그거잖아요. 계산서 발행한 금액에 대해서 100%가 그거는- 들어왔나 아니면 좀 모자라게 들어왔나 미수금 계산 그건 어차피 강화해서 확인할 거니까 상관없는데. 지금 그거 말하는 거니까 미수금 계산서 발행 금액이 제대로 들어왔나 입금하고는 그렇죠. 맞죠. 네, 결국에는 그거죠. 근데 네. 자 어차피 강으로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내부적으로 강우에서 사업자로 옮기는 거는 내부적인 네. 업무이신 거고요. 자 그러면 강우에서 A로 계산서 발행해주고 돈을 A에서 강우로 받은 다음 강우에서 사업자 A로 넘겨준다. 자 여기 끝이죠. 네. 그러면 강우에서 A한테 받은 돈을 사업자 A로 넘겨줄 때 다 넘겨줘야 하는 일부만 넘겨요. 100만 원을 받으면 그때 필요할 때 네. 필요한 계산서 발행을 10건 했으면 어느 날에 이제 뭐 3건만 뭐 출금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나눠서 그때그때 하거든요. 그럴 그러면 때마다 한 번에 다 보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거 보낸 내역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싶다는 거죠. 사실 뭐 입금된 거나 지출된 거나 이런 거에 대한 관리는 충분히 다 가능해요. 근데 다만 이카운트에 입력이 돼 있어주면 다 볼 수는 있는데 네. 그러면은 우선 요 흐름은 조금 뒤로 빼고 실제로 어차피 이제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니까 교육을 하면서 네. 이 제가 등록한 거래처로 계산서 발행하는 방법 그리고 발행한 거래처에서 돈 들어왔을 때 네. 입금 잡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럼 어차피 이거 흐름이 어차피 한 번에 잡히는 거니까 혹시나 그런 것도 되나요? 그 입금 받을 때 계산서 발행을 뭐 100만 원을 했는데 사실 저기에서는 뭐 70만 먼저 주고 30만 나중에 준다거나 그런 것도 사실 계산서 기준으로 볼 건지 아니면 잔액 기준으로 볼 건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100만 원씩 끊어줬는데 70만 원 처금 들어왔으면 잔액은 30만 원으로 남아 있어요. 그럼 어차피 내가 받을 돈 30만 원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셔서 상관은 없죠. 그럼 저희가 그 확인을 뭐 체크를 하거나 그렇게 뭐 그렇죠. 근데
어차피 잔액 기준으로 어차피 고객님의 역할은 다 끝난 거잖아요. 우리 계산서 발행 다 했으니까 너한테 돈만 받으면 된다라는 건데 그 돈을 안 줬다라는 거는 결국 잔액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잔액 기준으로 확인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그러면 한번 상황을 좀 맞춰서 해볼게요. 자, 이렇게 거래처 등록을 끝냈습니다. 그러면 이 카드랑 계좌라는 것도 이제 등록을 해주시면 관리가 되는데 지금 이렇게 등록 잘 해주셨어요. 네. 이렇게 등록이 돼 있으면 이제 요거 가지고 돈 들어오고 돈 나가고 요거 카드 가지고 이제 돈 쓰고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다 어차피 법인카드 체크카드로 쓰시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비용 관리도 다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등록이 돼 있으면은 이제 고객님께서 필요한 건 딱 하나예요. 세액에서 발행, 매출이 생겼을 때예요. 매출이 생겼을 때. 자, 그러면 고객님한테 매출이 생기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회계원의 매출 매입거래에 매출 전표를 써줍니다. 자, 어디에 뭐 현장으로 뭐 보내셨다. 근데 혹시 현장 관리도 좀 돼야 돼요? 어디 현장으로 우리가 매출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제가 그거를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용역을 보내시잖아요. 네. 근데 뭐 홈플러스에서 네. 용역을 요청을 해서 봤어요. 네. 그러면은 이 고객님 기록을 남길 때 우리가 홈플러스에 얼마만큼 용역 매출이 발생했는지 아니면 뭐 이마트에는 용역 매출이 얼마만큼 발생했는지 이 매출의 기준을 현장별로 나눠서 보고 싶은 건지 그런 것도 네. 필요하신 건지 그런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이마트에는 얼마만큼 네. 용역 매출이 일어났고 그 수익이 얼마 나고 네, 이거요? 네. 그런 식으로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거래처는 하나예요. 왜냐면 계산서를 끊을 때 홈플러스라는 거래처는 하나인데 홈플러스 안산점, 홈플러스 뭐 다른 점 이런 식으로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점별로도 관리가 필요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토탈적으로 홈플러스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롯데만 할 건지 아니면 롯데 엔동, 안남주 롯데 이렇게 따로 할 건지 그거 따로 네, 이게 관리를 어떻게 해줄 건지 어차피 계산서를 끊는 거는 롯데로 끊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될 건지 왜냐면 보통 인력 파견업에서는 이 프로젝트라고 해서 뭐 건설 현장이나 또는 뭐 용역이나 했을 때 프로젝트가 하나의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장이라는 표현이 고객님께서 용역을 보내는 곳, 네. 장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뭐 건설 현장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뭐 정말 뭐 마트로 이런 데로 갈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거래처는 하나예요. 그리고 현장은 당연히 여러 개잖아요. 그거를 프로젝트로 관리해 주실 건지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 현장을 좀 빼놓고 자 이제 간단하게 자 어디 거래처에서 세액계산서 발행을 좀 해달라고 내용이 왔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처 돋보기 눌러서 찾아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치고 엔터만 주셔도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세액계산서 100만원 아니면 매출이 100만원이 생겼어요. 근데 공급가액 100만원인지 합쳐서 100만원인지가 좀 중요하잖아요. 그럴 때는 자, 공급가액이랑 부가세 합쳐서 100만원이면 이거는 110만원만큼 발행이 되는 거니까 틀린 거라서 100만원 클릭해 주시면 여기 FM 버튼이 나오고요. 네. 공급가액 계산 눌러보시면 합쳐서 100이라는 게 확인이 가능해요. 자, 이런 식으로 클릭이 됩니다. 그리고 자, 매출 계정은 요거는 이제 고객님께서 혹시 외부 기점 따로 맡기시나요? 매출. 네. 자, 매출 계정이라는 건 이제 어떤 이유로 매출이 일어나는지라고 해보면 돼요. 노후비 그거 아 그런 거. 네, 예를 들어서 품목 이런 거 말씀. 네 맞아요. 근데 이제 품목이 없으니까 사실상 용역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용역 매출 이런 식으로 용역 매출 때문에 여기로 보냈다. 이거를 하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손익계산서나 이런 걸 볼 때 필요해서요. 만약에 아니 우리는 내부적으로 손익계산서 안 봐도 되니까 그럼 이거 안 바꾸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아니면 기본값을 용역 매출로도 잡아놓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도 가능해요. 그냥 메모용인 거 저장용? 진짜 계속 발행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계산서 발행을 위한 준비 과정인데요. 이 계정이라는 거는 이 고객님께서 이카운트에서 회계를 쓰면 재무상태표라는 게 이제 생길 거잖아요. 내가 뭘 팔았고, 내가 어떤 매출이 생겼고, 요거에 대해서 잡아줘요. 제가 이 상태로 저장을 한번 하고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매출전표를 써주시고 저장을 누르면 세액계산서 발행 준비가 끝난 거예요. 발행이 되지는 않았어요. 자, 그러면 자, 이 매출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한번 볼게요. 회계원 출력물에 손익계산서라는 걸 가서 보면 검색을 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용역 매출이 부가세금에 빠지고 나서 지금 현재 금액 보이는 걸까요? 보시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손익계산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계정을 쓰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계정이라는 게 여기에 표시가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그러면은 계산서 발행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아 그렇죠. 이거는 내부적으로 이제 점점 데이터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매출이 뭐 1월부터 10월인데 뭐 예를 들어서 10월부터 10월까지 손익이 얼마큼 있었는지 매출이 얼마큼 있었는지 그 끄는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현장별이잖아요. 근데 회사별은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거는 고객님 기준이에요. 무조건 손익계산서는. 근데 다른 회사에서 우리가 얼마큼 팔았는지는 또 별개입니다. 이 손익이라는 거는 고객님이 모든 곳에 다 팔았던 거를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걸 현장별로 나누고 싶다라고 하면 프로젝트를 걸어줘야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 프로젝트를 보면 프로젝트별로 손익을 볼 수 있죠. 왜냐면 사실 이 90만 9천 원짜리는 홈플러스 상록점에 있는 거에 대한 매출이었는데 그냥 검색을 하면 나오는데 얘가 이마트점을 검색했을 때는 요 용역 매출이 나와서는 안 되죠. 금액이. 왜냐면은 지점이 다른데 일하면서 우리가 이익이 발생하는 위치가 다른데 그 위치를 나눠주고 싶을 때 그 프로젝트를 쓴다라고 했죠. 자, 이게 이제 하나의 매출 점표를 썼을 때 일어나는 것들이고요. 자, 이 매출 점표를 썼을 때 제가 세행계산서 발행 준비 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회계원의 전자세금계산서 메뉴를 가보면 실제로 이제 첨부를 해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번호 체크하고 인증서 첨부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발행이 됩니다. 이 거래처로 발행이 될 거고요. 이 단계별로 인증서 첨부 전이 있을 거고 실제로 보내시고 전송 완료. 4단계, 5단계 이 칸이 4번째, 5번째 있으면 전송 완료된 거예요. 이메일이 됐냐 안 됐냐 정도의 차이고요. 이 정도에서 인쇄 버튼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아마 기존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국세청에서 직접 다 입력하셨어요? 네. 그 실제로 입력하셨던 거를 이 카운트에서 이제 조금 더 편리하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 계산서는 좀 많이 편리해요. 실제로 입력을 하고 뭐 할 때. 이런 식으로 실제로 업체한테 간다. 그럼 만약에 여기서 저희가 그거를 안 하고 여기서 그냥 여기 계산서 발행하는 곳에서 그냥 계산서 발행하면은 거기에도 그냥 등록이 되는 건가요? 홈택스예요? 아니요, 방금 보여주신 거. 아까 손익계산서 네, 손익. 아 그렇죠. 자 여기에서 연결되는 게 자, 아까 회계원 며칠 매일 거래에서 세행계산서 발행 준비를 위한 이 전표를 하나 적었더니 회계원 출력물에서 손익계산서라는 거에 있어서 우리 회사의 손익이 얼마큼 났는지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매출전표라는 거를 썼다라는 거는 내가 계산서를 발행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정도예요. 실제 발행되는 건 아니고 실제로 발행을 위해서라면 회계원의 전자세금계산서 메뉴를 가서 여기에서 인증서 첨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많이 편리하니까 이제 인증서는 앞으로는 이쪽에 이카운트에 해주시면 좀 편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인증서가 있으면 보내시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카운트라는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아야 돼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돈을 받을 건데 회계원에 보통 계좌가 들어오나요? 아니면 네. 다 계좌. 계좌예요. 자 회계원의 계좌 카드에서 자 입출금 계좌조회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게 어떤 메뉴냐면 실제로 은행의 정보를 불러옵니다. 은행 거를 그대로 불러와요. 그래서 입금된 거, 출금된 거 다 불러서 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통장 등록을 해주셔가지고 이거 연결도 같이 도와드릴 건데 혹시 아까 국민은행이었는데 국민은행 로그인 가능할까요? 기업은. 아 기업은행 로그인 가능할까요? 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등록을 해서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 건데 자, 이 메뉴에서 통장 등록을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서 지금 이것도 은행도 다 해주셨네요. 자, 여기서 계좌 수를 눌러서 이제 계좌를 연결해줘야 돼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계좌를 연결을 해줄 건데 이 계좌 연결할 때 신규 버튼 눌러주세요. 계좌 연결해줄 거고요. 자, 계좌번호랑 계좌명, 이카운트 연결 통장 아까 이카운트에 등록돼 있었던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그대로 연결해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계좌 연결 한번 보고 요거를 연결해줄 겁니다. 네. 자, 계좌번호는 요게 될 거고요. 계좌명은 요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랑 연결되는 거는 등록 버튼 눌러서 더블 클릭해서 봤을 때 1번이 돼야 되죠? 저 부분이 1번으로 잡아서 적용 눌러줄게요. 불 들어옵니다. 이 상태에서 저장만 눌러주시면 되는데 서비스가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대신에 은행에서 지금 보면 뱅킹 빠른 서비스 조회라고 있죠. 요게 안 돼 있어요.
요거는 이제 은행에서 진행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카운트에서 은행 거를 불러올 때 은행에서 이거 등록되어 있는 계좌만 불러올 수 있게 돼 있다라는 기준이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불러올 건데요. 그래서 아까 이제 로그인 되는지 여쭤본 거고요. 자, 은행별로 등록 방법 다 상이에요. 자, 이거 한번 눌러보면 기업은행을 한번 눌러보니까 자, 지금 여기에서 계좌 조회 요거 신청을 하고 이제 이거를 불러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 홈페이지 잘 눌러서 이게 지금 지역 뱅킹인가요? 아니면 개인 기업 기업이에요? 여기에 로그인을 네, 여기에서 이제 로그인이 좀 필요한데 혹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나요? 아니면 아이디로 로그인하세요? 인수로 인증서는 또 자리에 네. 있는데 그러면 요거를 이것도 어차피 그러니까 제 자리에 PC에서 이제 관리를 말씀드릴게요. 대신에 요게 돼 있으면 이제 어떻게 보여지는지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연결이 돼 있으면 네. 이게 실제 저희 회사랑 같았거든요. 네. 똑같이 회계원의 계좌카드가 입출금 계좌 저희 바꾸면 이런 식으로 다 써요. 실제 은행 계좌 뜹니다. 그러면 은행으로 고객님 아까 그 계좌로 입금이 되면 여기에서 입금으로 뜰 거고요. 이걸 가지고 내가 돈이 들어왔으니까 돈 들어왔다라는 점표를 써줄 거고요. 아까 매출 점표라는 거는 내가 매출이 일어났을 때 썼던 점표잖아요. 그럼 돈이 들어왔으면 돈 들어왔다는 점표를 써줘야 돼요. 돈 나갔으면 돈 나갔다는 점표를 쓸 거고. 자, 그게 그 점표가 회계원의 베스트 엔트리의 입금 보고서랑 지출 결의서라고 생각해 주세요. 좀 직관적으로 돈 나가면 지출 결의서, 돈 들어오면 입금 보고서. 근데 요거를 이 메뉴에서 쓸 수도 있지만 계좌 카드에서 통장 내역을 불러온 다음에 쓰게 되면 실제로도 금액적으로 쓸 일이나 이런 게 없겠죠. 왜냐면 여기에서 번호 체크하고 입금 보고서 작성해서 적용을 눌러보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네. 요거 따라오고요. 금액 따라옵니다. 그리고 적용도 같이 이거를 거래처에 불러와줘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만약에 그냥 베스트 엔트리에 입금 보고서를 쓰게 된다면 네. 하나하나씩 다 써줘야겠죠. 아. 요 정도. 이런 차이가 좀 있어요. 정확도가 좀 차이가 있고요. 편리하죠. 이거 있으면. 그래서 요거는 꼭 연결해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입금 보고서를 써서 이제 거래처에서 잔액을 다운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계다 보니까 여기에서 제가 똑같이 입금 보고서를 한번 써볼게요. 근데 이거를 여기에서 쓴다라고 가정을 한번 잡아주세요. 대신에. 근데 여기 불러올 게 없으니까 입금 보고서를 쓸 건데 어디에서 쓸 거냐면 어떻게 쓸 거냐면 자, 어디 계좌로 들어왔는지 자, 뭐 때문에 들어왔는지인데 사실 돈이 들어오는 게 거래대금이라면 외상 매출금 때문에 들어오는 게 맞겠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 됐고요. 어디서 들어왔냐면 이카운트한테 돈을 받았어요. 금액 얼마 받았어요? 100만 원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고 저장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잔액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때 회계원의 출력물로 가게 될 겁니다. 회계원에서 출력물을 보면은 사실은 요거는 한번 보시고 한눈에 안 보여서 조금 불편하시면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자, 이게 어떻게 될 거냐면 이제는 계정별로 볼 수도 있고요. 자금의 현황 자체로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눌러서 검색을 해보면 자, 보통 예금 아까 통장이죠. 네. 여기는 다 이제 계정으로만 무조건 다 표시가 될 겁니다. 회계니까. 자, 그러면 보통 예금으로 증가했어요. 근데 이게 증가했을 때 외상 매출금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없어요. 증가했다, 감소했다, 잔액 0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고요. 요거 하나 말고 제가 이거는 이제 재고에 있는 메뉴이긴 한데 이거를 이제 일자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회사 이카운트한테 우리가 매출 얼마 일어났고 수금 얼마에서 잔액 얼마 있다. 한 줄로 보여줄 수 있는 메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재고 메뉴에 있기는 한데 그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괜찮으시면 그것만 빼서 그냥 쓰세요. 채무 같은 경우도 똑같이 확인하셔야 되나요? 다들 내가 줘야 되는 돈도 확인해. 줘야 되는 네. 네, 확인해. 그쵸. 네.
올려드릴게요. 자, 이게 어떻게 될 거냐면 자, 거래처별 채권이라는 걸 눌러서 검색을 해서 보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제 한 줄로. 이게 조금 더 보시기는 직관적이어서 많이 편할 겁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수금이 70만 원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다 다르잖아요. 이 회계 매출 100만 원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계산서 발행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제 확인 좀 필요하겠죠. 근데 계산서는 분명히 다 끊어졌어요. 그런데 돈이 덜 들어왔어요. 그러면 결국 잔액을 봐야 되는 건데 회계원 전표 관리에서 제가 썼던 입금 보고서라는 전표를 눌러서 금액을 좀 바꿔볼게요. 금액 바꿔서 저장을 해서 다시 한번 검색을 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잔액이 남아있어요. 그럼 아직 돈 안 받았다라고 직관적으로 좀 보실 수가 있어서 요 메뉴는 좀 많이 편리해요. 그래서 재고를 안 쓰시긴 하지만 그냥 잔액 볼 때는 요거 한번 그냥 써주세요. 입금될 때마다 저거 저장을 해놔야 그렇죠. 확인하시죠. 네. 자, 입금되면 여기에 입금이라고 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그렇죠. 그럼 입금 보고서 넘겨줘요. 이게 이카운트가 이렇게 불러오는 거는 이제 최초에 한 번만 불러오면 아침마다 한 7시마다 이제 자동으로 불러서 와요. 그래서 보통 이제 대표님들이나 아니면 회계 담당해 주시는 분들은 요걸 먼저 시작하시는 경우도 있죠. 제대로 업그레이드가 잘 됐나, 돈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이 상태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입금 보고서를 꼭 써주셔야죠. 그래야 이카운트도 인식이 됩니다. 아, 여기에서 돈 들어왔구나. 그래야지 거래처별 채권에서 잔액이 딱딱 맞게 떨어집니다. 근데 그거 그냥 그런 거죠. 그 만약 와서 아침에 와서 입금 보고서 그 은행 다 이렇게 입금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서 입금 보고서 등록하게 하면은 다 등록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되죠. 제가 지금은 일본 하나만 보여드린 건데 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처음에 있을 거예요. 미반영. 이 미반영 회계 반영 이거는 자, 입금 보고서 써졌으면 회계 반영. 아직 안 써졌다는 미반영이 계속 남아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건 빨리 써주셔야 되는 거,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담당자님께서. 자, 이거 지금 출금됐어요. 네. 이거는 출금이니까 입금 보고서가 아니라 지출결의서를 쓰는 거잖아요. 네. 자, 전체 클릭해서 지출결의서 작성으로 눌러주셔도 됩니다. 그럼 한 번에 두 개 접혀요. 그러면 고객님께서 분명히 여기에 출금, 입금, 출금, 입금, 출금, 출금, 입금 섞여 있을 거예요. 네. 내역이. 자, 그럴 때는 서치 버튼 눌러서 이 부분을 입금만 잡아서 검색 누르면 입금된 것만 나와요. 그럼 전체 클릭하고 입금 보고서만 써주시고 만약에 출금 관련된 거면 출금 체크만 해서 검색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입금 보고서랑 지출결의서를 나눠서 인정을 다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근데 날짜별로 해주셔야 된다 라고 하면은 일자별로 따로 체크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28일, 27일 요거를 같이 한 점표로 처리를 하면 28일자로만 기록이 남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정확성이 좀 떨어지겠죠. 왜냐면 실제로 돈 들어온 건 27일인데 28일로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확인해 주셔도 되고요. 이 메뉴 들어갔을 때 또 하나 좀 활용할 만한 게 이 거래처를 눌러보면은 원장이 나와요. 내역이 쭉쭉 나옵니다. 판매, 수금, 판매, 수금, 판매, 수금. 예를 들어서 우리 거래처에서 한 달간에 우리가 얼마큼 용역을 요청했는지 이런 것들 내용이 있으면은 그냥 불러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내용 같이 만약에 보이고 싶다 이 저표에 이 전표에서 이 저표에 내용이 적혀 있으면 됩니다. 뭐 인원 몇 명,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이 되어 있으면 여기에도 다 나와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메일로 가능하고요, 뭐 엑셀 빼먹도 가능하고 인쇄도 가능하고 PDF로 변환 가능하니까 뭐 카톡으로 보내주시든 이런 식으로 다 가능해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이분들도 한 달간의 내역을 한눈에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체크해 주시는 게 이제 고객님께서 첫 번째로 관리해 주셔야 되는 매출과 입금 관련. 여기까지 좀 내용 괜찮으셨을까요? 매출이랑 입금. 그럼 아까 요 내용 있었잖아요. 네. 자, 지금 매출 입금 됐어요. 네. 그렇죠? 매출 입금 됐는데 자, 그럼 여기가 지금 하나가 더 업무가 남아 있는 거예요? 여기 것까지 이 카운트에서 기록이 똑같이 필요해요? 아니 그러면 저희가 네. 계산서를 발행해서 다음으로 돈이 들어갔는데 네. 우리가 혹시나 사업자 이거 돈을 보냈는데 계산서 발행 금액 가지고 조금 뭐 이런다고 다르게 보낼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그런 것도 뭐 비교를. 그러면은 이게 분명히 세금계산서는 A라는 거래처로 발행했는데 A에서 그 돈을 다 받았어요. 100만 원을. 자, 그리고 강우에서 사업자 1호 보내주는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거는 금액이 그때그때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 보낼 때도 있고 나눠서 보낼 때도 있고 그러면 그 기준 사업자에게서 요청을 해요. 얼마 보내라고? 아니 그냥 그 계산서
A랑 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다 보내는데 네. 그 만약에 열흘치를 한 것 중에서 뭐 하루만 보낸다거나 이런 거서 금액은 계산서 발행되면 똑같이 보내는 계산서는 예를 들어서 일주일치를 발행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치에 대한 금액만 발행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했죠 계산서 발행은. 네. 근데 만약에 그 중에서 3일치에 대한 것만 사업자 일을 보낸다거나 하면은 그 계산서 발행 3일치 금액만 우리가 똑같이 맞춰서 보냈는지. 사실은 그 방법 자체로 하려면 이 사업자 입원이라는 거, 이 방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랑 똑같이 이용을 하는 건데, 자 사업자 2를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2에다가 매출 점표를 똑같이 써주세요. 계산서 발행 안 해도. 그리고 나서 사실은 돈을 주는 거죠. 사업자 2한테 고객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채무 기준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내 이익 점표를 써서 그 다음에 돈을 준다라고. 근데 이게 사실 맞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따지면 매입 점표라는 거는 내가 세액계산서를 받았을 때 쓰거나 내가 이 사람한테 뭘 샀을 때 쓰는 건데 단순 그 기록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회계원 매출 매입 거래 매입 점표를 쓰는데 자 이번에 제가 아까 등록했던 테스트 거래처로 똑같이 금액을 잡아볼게요. 자 100만 원을 잡아야죠. 똑같이 100만 원인데 여기 내용은 여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사실 이거는 왜냐면 사실 요거는 그냥 단순 관리를 위해서 기록을 남기는 거잖아요. 자 저장 누릅니다. 자 재고원의 거래처별 채무라는 메뉴에서 검색을 눌러보면 자 지금 100만 원이 남아 있고 아직 여기에다 고객이 돈 안 줬어요. 자 그러면은 돈을 줬을 때는 여기에 출금으로 뜨겠죠. 고객이 통장에서 나갔으니까. 자 그럼 그걸 가지고 지출결의서를 써주는데 지출결의서를 쓸 때 거래처를 그쪽 거래처로 넣고 써줘야죠.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지출결의서를 쓸게요. 퍼스트 엔트리에 지출결의서. 자 이거는 여기서 쓰는 게 아니라 계좌카드에서 쓸 겁니다. 실제로는 불러온 정보로. 자 어디에서 통지형에서 돈이 나갔냐면 자 여기에서 통장이 나왔고요. 뭐 때문에 돈이 나갔냐면 예상 매입금 때문에 돈이 나갔다라고 잡아주시고 자 거래처는 아까 등록했던 그 거래처 테스트 거래처로 자 금액을 90만 원씩 보냈어요. 저장 눌러보고 다시 한번 거래처별 채무라는 메뉴를 가서 검색을 해서 보면 자 지금 90만 원 줬다 우리가 90만 원 보냈다라고 기록을 남길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FM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는 아니고. 진짜는 아닌데 기록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기록만 남기는 네 맞아요. 좀 없는 건 알죠. 좋으면서 보잖아 어차피. 근데 그런 거 하면. 아 그거는 맞는데 그러면 돈 보내나? 어? 돈을 보내잖아요. 어. 그러면은 그날 얼마 나갔는지 이런 거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럼 등록했어요. 은행에 지금 등록을 해야지. 이번 주로 내리면 이걸 등록을 하라고. 자 여기에서 안 하면 잔액이 안 맞을 거 아니야. 네 그렇죠. 잔액이 안 맞고 그리고 지금 매일매일 일자별로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오늘 지금 28일인데 예를 들어서 27일로 좀 바꿔서 보면 아무것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 검색 기준 일자를 좀 바꿔주시면 이제 확인이 되겠죠. 우리가 언제 돈을 썼는지. 그래서 만약에 그것보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일자 조절하시는 것보다는 이거 그냥 눌러서 이거 내용을 다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날 우리가 원래 얘네한테 100만 원 주기로 했었는데 지금 90만 원밖에 안 줬다. 잔액 10만 원 남았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구매라고 되는 게 아니라 지급액 그리고 실제 지급액 남은 잔액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요거 이름은 바꿔드릴 수 있어요. 구매가 좀 헷갈리시면은 이거의 이름을 그냥 뭐 지급액, 실지급액, 지급 필요액, 지급액, 입금액, 뭐 지금액, 입금액, 잔액 이런 식으로 가능해요. 이거를 양식을 아니 홍준 이거 아니야? 지급해야 될 게 앞에 거고 진짜 지급한 거 그리고 남은 거 이렇게 해야 되잖아.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얼마를 썼고 얼마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만큼 덜 줬다. 그러니까 강코펀 입장에서 아 저거는 다른 그 행복이나 그런 입장으로 말하는 건데. 강호 아니야? 그럼 지급액이 왜 나와? 아니 그러니까 문제를 그거는 저희가 이제 뭐 행복으로 입금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행복에서 애들한테 입금을 하잖아요. 그걸 통으로 보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물어보면 그러면 행복은행도 여기다가
뭐 등록시켜서 이렇게 벌수 이렇게 맞춰질 수 있냐 약간 이런 거예요 저희. 만약에 단순히 은행끼리 네. 그 단순 통장이라면 제 생각에는 이 방법 쓰셔도 되긴 하는데 네. 사실 여기에서 입금이랑 출금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고객님 통장에서 돈이 나왔고 고객님 통장에서 확인될 게 거기에 입금되는 거고 네. 그거 기록만 남겨주시는 건데 차라리 그러면 제가 좀 헷갈려서 요 기준에서 이 기준으로 좀 가볼게요. 요 기준까지는 지금 괜찮으세요? 이런 거는 여기에서 지금 부족한 게 뭐예요? 여기에서 좀 더 추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말씀해 주시는 게 여기에서 뭐 돈이 더 뿌려져야 돼요? 나눠지거나? 네. 이거 근데 제 컴퓨터 보여주면 설명해야 되나요? 아 이따가 그러면은 우선은 근데 이런 식의 흐름으로 크게 흐름을 잡을 수 있다 정도만 생각을 해주세요. 어차피 이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렇게 잡아주면은 이제 고객님께서 실제로 지금까지 했던 게 세액에 있어서 발행하는 방법, 돈 들어온 거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돈 나갔을 때 처리하는 거, 그리고 내가 거래처를 받을 돈이 얼마인지, 그리고 아까 채무라는 메뉴는 실제 내가 줄 돈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그냥 운영하시는 하나의 또 메뉴가 될 수 있다 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인력이나 기본적으로 회계 관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 말고 또 궁금하시거나 추가적인 내용이 있을까요? 지금 보니까 위에 내용을 봤을 때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거의 아까 다 말씀드린 거고요. 요거 2개 정도 남아 있어요. 일용근로, 뭐 이런 근로 분들에 대한 급여상. 그거 필요해. 자, 이게 지금 일용근로 관련해서 이제 고객님께서 다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분들은 오셔서 기록 남기고 네. 얼마큼 일하고 돈 얼마큼 지급되는지. 네. 자, 그러면 혹시 일용근로 분들이 어느 정도 고정돼요? 아니면 매번 바뀌어요? 고정도 많아요. 고정도 60%는 고정이고 신규는 한 30%, 40%? 그 정도. 그럼 그 신규라는 분들은 매일 바뀔 수도 있고 뭐 주 단위로 바뀔 수도 있고 맞아요. 매일 사실 바뀔 수도 있고. 매일 바뀌는 분들은 많이 바뀌시는 분들은 여기 등록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런 근로를 쓰려면 이게 계속 등록이 돼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는 단순히 한 3명, 4명 이런 식이겠지만 실제 업무를 하시다 보면 막 10명, 20명, 30명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를 계속 아무리 웹자료로 한 번에 300개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요거 계속 하시는 게 제 생각에 노가다예요 오히려. 계속 바뀌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엑셀로 관리하시고 그냥 쳐내세요. 어차피 그분들 돈 주면 끝이니까. 근데 주기적으로 와주시는 분들, 주기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직원분들, 이런 근로자분들은 여기다 등록을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웹자료로 한 번에 다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엑셀 설치 내려받아서 올릴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 신규 버튼 눌렀을 때 이 내용들인데 간단하게 성명, 주민번호, 뭐 이런 식으로 내용만 적어주세요. 사실 크게 관리할 건 없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자, 그리고 나서 급여 지급 사항에 대한 내용만 적어주시면 되는데 보통 이분들이 다 1급제로 그냥 그럼 매일매일 한 명 한 명씩 매일 적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무 기록을 남겨줘야 돼요. 아니면은 돈을 줄 때 적어주시다. 근데 돈이 매일매일 나가지 않아요. 매일매일. 네. 그렇죠. 그럼 이거 매일매일 맞춰주셔야 돼요. 한 명 한 명씩 얼마. 네. 사실 여거는 이제 그거죠. 자, 이게 그 아까 60% 고정된 인원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1급이 아마 좀 어느 정도 그래도 고정적으로 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시간별로 달라가지고. 아니 그쵸. 왜냐면 다른 경우도 많죠. 아 그런가요? 네. 자, 매일매일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일찍 끝나면은 돈 들어가고 아, 요일마다 달라요. 근데 이거를 한 명 한 명 다 해야 되나요? 다 해야죠. 관리가 돼요. 이건 엑셀로 한 번에 못 올려요? 올릴 수 있죠. 이게 아까 그 웹자료 올리기 방법. 그리고 아니면 그 계좌를 만들어야 된다. 임금 지급된 금액도 네. 엑셀로 해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까 가능하죠. 한 번에 한 번에 다 네. 하는 거예요?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면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사원 등록은 돼 있어야 돼요. 돼 있어요. 네, 이거는 돼 있어야 돼요. 돼 있던 그리고 나서 급여 계산 대장 여기 보면 여기도 웹자료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가능합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신규 버튼에 막 여러 식으로 적어주시고 자, 이분에 대한 시급이 뭐 예를 들어서 15,000원 정도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근데 이거 현장별로도 나눌 필요성이 있나요? 네. 다 금액 다르고 그리고
근데 저거를 꼭 시금으로 딱 해놔서 계산 여기서 계산이 돼가지고 올라가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차피 엑셀로 올리신다라는 거는 이미 엑셀이 다 네 계산을 해놓은 거. 다 해놓은 거겠죠. 네. 자, 그러면 상관이 없을 거예요. 아니면 이거 안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만 하고 우선 사원 등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걸로. 자, 대장 들어가서 자, 신규 버튼을 누를 건데 자, 신규 버튼 눌러서 여기에서 대상 프로젝트 이게 아까 그 현장이에요. 현장별로 이 계산 명세서를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선 저장 한번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금액을 직접 입력할 수도 있어요. 이분이 줘야되는 돈. 변경 버튼 눌러서 자, 1급을 얼마 줘야 된다. 얼마 나가야 된다. 이것만 관리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관리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서 이제 웹자료 올리기 눌러서 내가 만든 급여 대장을 웹자료로 올리겠다. 자, 그럼 어떤 사원에 총 근무일수가 언제고 돈이 얼마고 다 금액이 얼마큼 나가는지. 요걸 이제 엑셀에는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여기에 맞춰서 올려주셔야죠. 엑셀 사진 내려받아서. 요게 끝입니다. 요게 끝이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은 이 카운트를 좀 덜 사용하니까 요런 게 좀 편해요. 뭐 사실 이게 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닌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로다 보니까. 그러면 이 카운트에서는 하나씩 다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은 대상자다? 아니다? 대상자다? 아니다? 그리고 대상자부터 부수를 또 넣어줘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이제 고객님께서는 결론적으로 토탈 금액만 여기다 다 넣어주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 저장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급여 대장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고객님께서 직접. 그래서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안 나올 거예요. 제가 뭐 1급도 안 넣고 근무한 이력도 없으니까 안 나올 거고요. 이제 실제로는 이제 고객님께서는 근무 입력을 여기에서 하실 필요가 많이 없어지겠죠. 왜냐면 어차피 결론적으로 급여 대장만 올려주실 거고 금액도 직접 넣어주실 거라서 그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다가 이분에 대해서 1급을 적용 넣고 이런 식으로 저장하고 닫기 누르고 다시 한번 계산 누르면 이런 식으로 딱 이것만 나오죠. 그래서 지금 뭐 이거 갇혀 있는 거 이거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말뜻은 뭐냐면 사원 등록만 돼 있으면 내가 다 그냥 넣어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걸로가 조금 애매한 게 60%여서 다행인 거지. 만약에 70%가 변동이라고 하면은 매번 바뀌시면 엑셀이 좀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분들은 관리 안 해도 되니까. 근데 그 사원 등록을 네. 혹시 이것도 엑셀로 웹자료 올리기 올릴 가능하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웹자료 올리기 가능해서 엑셀 수준 내려받아서 가능한 거 얘기를 했는데 또. 그게 아니라 너무 당황스러워. 다 돼. 몇백 지금 명 보면은 나올래요. 멘붕와요. 아니 한 번에 올릴 수 있다니까.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이러면 이제 대장 기준으로 이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300건 정도는 되니까 그럼 고객님께서 저거 엑셀을 네. 저거 웹자료 올릴 때 바꾸고 이렇게 넣을 수 있나요? 항목을 이렇게 순서를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면 순서 말고 뭐 필요 없는 거 지우고 가능하죠. 근데 여기에서 지우려면 여기에서부터 빼야겠죠. 여기서부터 빼야 되는 거예요. 거기를 수정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를 먼저 수정해야 돼요. 이제 금액 금액지 뭐지 안 보여. 한 번, 그래서 한 번은 다 인정을 해야겠네. 어차피 올리려면 한 번은 다 등록을 그거 시켜야 그럼요. 되잖아요. 그럼요. 다 그래서 당연하죠. 다른 거 없는데 어떻게 계좌번호 저희가 다 써야 되는 건가요? 사실 그 계좌도 네. 이 여기에서 은행이 왜 들어가 있냐면은 여기서 급여 대장을 만들잖아요. 그 대장 기반으로 이체를 해줄 수가 있어요. 급여 이체. 신유자들 그거를 필요하면 하시는 거고 이거 생각보다 일 너무 많이 아니 받아. 시즌 모두 우리 다 우리는 체크해야 그냥 돼. 토탈을 그다음에 나중에 밑에 이것만 내려서 나오면 되고 이체는 그냥 은행 가서 하려다 라고 하면 이체는 은행 가서 할 거다 하면 안 해도 돼요. 네, 안 해도 돼요. 아. 그러니까 이 정보를 딱 보면은 와 이거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 지금 입력한 거 이거랑 이거밖에 없어요. 실제로는 제일 중요한 건 요거 하나, 요거 두 개예요. 요거. 이런 내용. 이름이랑 주민번호 일자까지만 있으면 고정분들은 연락처도 적어야 돼. 그렇죠. 아 저기서 시켜. 그래서 연락처랑 채워야 돼요? 안 채우셔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그분들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현장에 맞는 사람들을 시켜. 저쪽 현장 저쪽 현장 시키고 마지막에 맞는 거 그 엑셀에서 넣어버리면 되잖아.
그렇죠. 그럼 그게 다 입력된다. 그렇죠. 어차피 아까 최종적으로 이름만 맞으면 돼. 맞아요. 이름이 맞고 이 코드 번호, 요 사원 번호만 잘 맞으면 상관이 없어요. 혹시나 이름 겹치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현장이 다르면 현장으로 더 그냥 바로 치고 아, 드시면 돼요. 야후 또 이렇게 A, 1, 2 이런 맞아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 이제 동일하게 되는 경우도 이거 있어요. 동일하게 또 엑셀도 그렇게 적어놔야 돼. 그렇죠. 근데 어차피 엑셀로 올릴 때는 저는 보통 이 코드를 쓰라고 해요. 어차피 코드는 중복이 안 되니까 아, 홍길동 A, B가 있어도 0001은 홍길동 A고 B는 2번이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올리죠. 그래서 그래서 코드를 저희가 정할 수 있는 건가요? 신규 버튼 눌러서 그렇지, 저기 코드 있어. 사람 저거를 바꾸면 돼. 이거 바꿔주고. 그래서 보통 사원 번호를 만약에 고객님 내부적으로 직원분들을 관리하실 때는 입사 연번 뭐 2022-10 그런 식인데 나중에 그럼 임금 중개 만약에 1년치가 됐어요. 네.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0일이 됐으면 네.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런 검색하면은 근무 날짜를 어느 정도 했는지 쫙 뽑을 수가 있나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게 되려면 근무 입력이 나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나온 상태면은 그 사람은 아, 그렇죠. 이름만 치면 쫙 데이터가 나와요. 여기에 제가 만약에 지금 홍길동이라는 사람 등록돼 있으니까 네. 인도로 근무기로 이렇게 해서 금액을 이만큼 받아갔다. 이날 네네. 일했다라고 이렇게 해보면 날짜도 네, 날짜. 근데 여기 꼭 한 날짜만 안 적어도 돼요. 다 적으셔도 돼요. 네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저장을 눌러보면 이 프로젝트를 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그럼 근무 현황이라는 메뉴나 또는 조회 메뉴를 가보면 네. 조회가 가능해요. 그러면 자, 이 사람에 대해서 홍길동만 제가 딱 넣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검색해서 보면 총 몇 번이 됐는지 이 기간 내에 다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만 잡히면 어차피 이 객값이 나오니까 그러면은 이제 조금 관리하시기가 좀 편하죠. 이런 걸로는 관리가 좀 제일 중요한 거라서 뭐 달력 평일을 집계로 보시고 이런 식으로 그냥 편하게 검색해서 보셔도 돼요. 언제 일했는지. 여기는 10월 달 이런 식으로 한 명 이렇게 돼 있죠. 한 명 일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입력된 게 여기 다 나오니까 근무 입력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잡아주시면 좀 좋겠죠. 그럼 결국에는 급여 대장만 따로 올리는 거고 사원이랑 근무 입력 같은 경우도 엑셀로 올려주시면 관리가 좀 다 되겠죠. 왜냐하면 방금 말씀해주신 거는 또 급여 대장을 이제 따로 만들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이 얼만큼 일했는지를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것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기초적으로 하셔야 될 거는 사원 등록하고 그 다음에 근무 입력부터 한번 해보세요. 제 생각에는 좀 내용이 처음에는 많아서 또 적응도 안 된 상태인데 이걸 꼭 맞춰야 된다라고 강박관념 하지 마시고 그냥 연습 삼아서 계속 입력을 해보세요. 그래서 대장도 아마 나중에는 요거 근무 입력하시면 이거 입력한 거 기준으로 급여 대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굳이 엑셀을 올릴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왜냐면 올려놓고 조회 눌러서 사람들만 올려놓고 이름 누르면 금액을 또 직접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해당 현장에 몇 명 없으면 이게 더 빠를 수도 있죠. 엑셀로 하시는 것보다는 엑셀 입력된 거를 보고 입력만 해도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많아요. 그리고 특히나 일용근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요. 너무 다양해요. 왜냐면 사람도 많으면 그거에 따라 방법도 달라지고요. 사람이 너무 바뀌면 그거에 따라 또 방법이 달라지고. 그래서 우선 처음에는 하나하나씩 그냥 입력을 해보세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제가 입력하는 거죠. 그럼 이 일용직 데이터는 보관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기간은 상관없어요. 그냥 쭉 10년이 든 20년이 든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상관없이 다 되고요. 대신에 뭐 기록이 좀 오래되면은 네. 요거 날짜를 좀 바꿔서 따로따로 검색해 주시면 좀 더 속도가 빠를 겁니다. 한 번에 10년치를 보는 것보다 1년치가 빠르니까. 네. 그런 식으로만 반영을 해주시면 너무 잠깐. 대장이랑 이런 것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혹시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있을까요? 그 급여 뭐 줄때 네. 기준 금액 써놓으면 뭐 이름만 넣으면 알아서 계산되고 그런 거 있다고. 그게 이제 요거죠. 사원 등록에서 아까 그거 이 사람이 얼마 받는지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런 수당 같은 경우는 아마 크게 없을 거예요. 어차피 받아가시는 게 똑같으니까 이제 시간당으로 잘 받아가시는 거니까. 자, 그러면 근무기록 확정된 금액을 받는 거잖아요. 그걸 여기에서 해주는 거예요. 근무기록을. 자, 여기에서 입력한 걸 가지고 이 대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어져요. 사원에서 입력이 돼서 사원에 대해서 돈 받을 정보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큼 일했는지를 기반으로 급여 대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시급이 아니고 뭐 몇 시간까지는 얼마인데 거기에 추가 연장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수당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시간의 수당이라는 게. 초과근무 수당이라는 게 잡힐 거고요. 초과근무 수당이라는 거를 제가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직접인 거죠. 자, 사원 등록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면 초과근무 수당했을 때는 이 사람이 얼마를 받아가야 되는지가 나와요. 그러면 초과근무 수당했을 때는 뭐 5만 원을 받는다, 이 사람은 1시간당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시면. 자, 그러면 대신에 근무 입력을 할 때 수당 항목이 요거랑 나눠져야 되겠죠. 왜냐면 같은 날짜이지만 이 사람이 받아간 게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 금액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식으로 금액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았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저장 누르고 급여 대상을 만들 때 싱글로 눌러서 다시 한번 똑같이 불러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계산 한번 불러보고요. 자, 그러면은 자, 이 사람 이렇게 일하고 이만큼 받아간다 라고 나오죠. 결국에는 그 초과 수당에 대해서 따로 근무 입력을 해주셔야죠. 어차피 그거는 수당으로 나눠주는 게 맞다면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수당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우리가 그냥 주는 돈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돈이 다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하나 더 만들어서 이거에 대한 금액도 사원별로 다 넣어줘야 돼요. 왜냐면 이 사람마다 받아가는 돈이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똑같이 다 넣어주셔야 돼요. 공제하고 그렇죠. 네. 공제되는 건 여기에서 이제 넣어주셔야 돼요. 기타 설정에 국민연금인데 고용보험 만약 대상 아니다. 대상 아닌 처리하고 저장 눌러주세요. 아니면은 보수원액이 만약에 없다. 이분은 없는 사람이면 명원 처리 다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다 입력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9.8%까지는 뭐 되는 거예요? 9.8% 떼잖아요. 나는 그 신경 안 써도 사대보험이고 우리는 실시금액만 입력하면 되니까 그런 건 신경 아예 안 써도 돼. 만약에 4대 보험이면 이제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금액을 추가금이 이게 필요 하나? 있지. 지금 설명을 해주신 게 홍길동으로 해서 추가금 5만 원을 적어주시는데 우리 사실 뭐 동안이든 영통이든 뭐 팔탄이든 1급은 8만 5천 원 정도 추가 수당에 그렇지. 팔탄 추가 근무 추가 1급이라고 적어놓으면 돼. 추가 근무 수당이라고 적어놓고 그걸 불러서 쓰면 되잖아. 그렇죠. 네. 그걸 불러서 현장별로.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말 그대로 이 사원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해주세요. 팔탄이 기본 근로 몇 시간 보장이에요? 6시간. 6시간 보장은 팔탄 기본 거를 넣어놓고 팔탄 이상한 사람 추가 수당해서 2시간 했으면 그거 2로 해서 올리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6시간이 1급이 될 거고 그건 이제 그치. 기본적으로 네. 무조건 받아가는 돈이니까. 근데 추가로 하는 돈에 대해서는 시간당 얼마로만 계산해주면 되겠죠. 이 사람이 2시간에 초과할지 3시간에 초과할지 그건 상황마다 다르니까 그런 근데 식으로. 이거는 만약에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원래 A동에서 일한 사람이어서 뭐 6시간에 뭐 3만 원 뭐 이렇게 했어요. 뭐 OT 따로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놨는데 근데 이 사람은 갑자기 B동 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팔탄 기본 1급 뭐 1급 다 나누면 되잖아. 돈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현장별로 그 받는 돈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현장이 많아요? 네. 몇 개 정도 될까요? 어떻게 이렇게 그래도 한 10개 안 되나? 10개 정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수당을 그냥 다 넣어주셔도 상관은 없으시죠? 여기에 그냥 다 가져가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일했을 때는 얼마, 여기에서 일했을 때는 얼마, 여기서 일했을 때는 얼마가 그럼 근무 입력할 때 이 사람이 어디서 일했는지가 이제 그 수당 항목이 되겠죠. 이 수당이라는 것 자체가 용인에서 일했는지 수원에서 일했는지 안산에서 일했는지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수당 항목을 어디서 등록하냐면 수당에서 등록한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애매하긴 해요. 현장이 10개여서 그럼 수당이 10개가 된다는 거라서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아니면은 어차피 엑셀로 올릴 거다. 그냥 현장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 입력을 일한 것만 입력을 하면 된다라고 하시면 사실 또 상관은 없죠. 그렇게 됩니다. 계산 내기가 하는 게 좋고 그래서 요거는 한번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게 그냥 급여가 아니라 이런 걸로 급여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한번 확인이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방법에 대한 로직은 똑같이 이렇게 되고 결국 엑셀이나 요 이카운트나 똑같은 점은 직접 입력해 줘야 돼요. 어쩔 수는 없어요. 자동은 아니라서
어차피 관리하시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년에 대한 데이터, 5년에 대한 데이터, 3년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려고 하는 거라서 이런 식으로는 인력을 급여 대장까지만이라도 남겨주시면 좀 관리하기 편하죠. 용역 매출 쪽에서는. 그래서 이 정도로 관리를 해주시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아니면 그런 것도 되나요? 혹시 고정자들은 네. 여기 등록에다가 다 넣어놓고 네. 저희가 원하는 거 하면 100명이 있어요. 100명을 엑셀로 그냥 1부터 100명까지 이름만 컷해놓는데 그거 리스트를 여기에다가 붙여놓으면은 이미 등록해놓은 사람들은 알아서 채워지면서 그걸 다시 우리가 엑셀로 빼서 가져올 수 있다든지. 자, 이런 걸로를 우선 100명을 등록해줬어요, 엑셀로. 이런 걸로는 70명을 등록했는데 오늘 일한 사람이 100명이에요. 그럼 30명은 정보가 없지만 70명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 거는 다 채워져서 저기에 결과로 나와서 우리가 다시 그걸 뭐 엑셀로 뺀다던가. 그렇죠. 이 급여 대장을 반대로 말씀드리면 요거를 엑셀로 백업할 수 있냐 없냐인데 누르면 엑셀 백업되죠. 그럼 결국에는 말씀해주신 게 70명치를 다 등록이 끝났어요. 원래 등록돼 있던 사람이에요. 돈을 말고 주민번호랑 계좌번호만 뭐 자기가 등록을 해놓는다던가. 네. 뭐 그렇게 등록하시면 결국에는 여기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사원 등록에 대한 내용인 것 같거든요. 네. 여기에서 입력된 정보를 당연히 엑셀로 백업 가능합니다. 근데 그 100명을 했을 때 네. 1, 5, 7, 8, 9는 사람이 정보가 있는데 2, 3, 4, 5, 10은 없잖아요. 그래도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이렇게 이름 그렇게 나와요. 그거는 따로 필터 해주셔야 돼요. 엑셀에서 필터 해주세요. 왜냐면 여기에서 백업 받는다는 거는 이 자료를 백업 받는 거지. 이 자료를 백업 받고 나서 원하시는 만큼의 형태대로 분배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따로 해주셔야죠. 그래서 우선 고정이신 분들에 대해서만 관리를 들어가 주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 변동은 너무 많아서 이런 근로자는. 그래서 요거는 그런 식으로만 좀 관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혹시 궁금하신 거 이런 거 있으실까요? 만약에 없으시면은 이제 고객님 자리 쪽 가서 인증서 등록해서 생행장소 발행할 수 있게 진행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계좌카드 통장 다 연결해서 불러올 수 있게 할 거고요. 카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꼭 안 불러와도 될 것 같긴 한 게 이게 체크카드다 보니까 어차피 통장에서 돈이 바로바로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카드에서 굳이 지출결의서를 안 써도 돼요. 어차피 통장에서 돈이 바로바로 나가니까. 지출결의서를 은행에서 쓸 수 있게 그렇게 방법을 좀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있으실까요? 카드 저희는 어차피 그 체크 카드여서 네. 뭐 지출을 안 해도 된다고 근데 저희가 예를 들면 법인카드를 뭐 5명이 가지고 있다. 네. 그러면 이 목록대로 보고 싶은 거죠 저희는. 이 사람은 얼마나 뭐 이 사람 얼마 이 사람은 얼마 썼다라는 거. 네, 월별로 예를 들면 제가 가진 법인카드, 뭐 이사님 가지고 법인카드, 뭐 상민이 가진 법인카드에서 그 내용만 보고 싶은 거죠. 등록을 해놓으면 볼 수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렇게 되면 볼 수는 있으니까. 네. 입력은 안 하시더라도 볼 수는 있고 조회는 가능해요. 네, 조회는 해야 네, 돼요. 그럼 똑같이 연동해서 불러보세요. 네, 네, 네.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리 가가지고 네. 진행할게요.